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래 댓글에 어디에서 시청하시는지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이야기 즐기세요.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 그레이선 엔터프라이즈즈의 윤이 나는 엘리베이터 문은 하퍼 콜, 이 네이비 블레이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는 단호한 표정을 비췄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죠. 아가, 가끔 가장 힘든 싸움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는 싸움이란다. 28세의 하퍼에게 그 말은 갑옷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가격표가 붙어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마주해야 하는 날에는 더욱 그랬죠. 사회복지 예산삭감은 그녀의 부서를 심하게 강타했습니다. 3개월간의 밤샘, 끝없는 지원금 신청, 필사적인 모금 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마음을 쏟아부었던 커뮤니티 센터 프로젝트는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려 있었고, 그와 함께 방과 후 안전한 공간이 필요한 수십 명 아이들의 미래도 위태로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45층에서 띵 소리를 냈고, 하퍼는 골드머니, 올드머니, 뉴파워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통유리 창문은 멀리 브루클린 다리, 브루클린 브리지의 현기증 나는 전경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여기서 보니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작고, 더 멀리 떨어져 보였죠. 마치 그녀가 자란 활기차고 살아 숨쉬는 동네가 아니라 그림처럼요. 자세가 완벽한 세련된 비서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콜 양, 그레이슨 씨가 이제 만나실 겁니다. 유리와 철골 미로를 따라 비서를 따라가면서 하퍼는 자신의 모습이 비치는 조각들을 포착했습니다. 그녀의 코르크스크루 컬은 전문적인 올림머리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최소한의 화장은 그녀의 따뜻한 갈색 눈과 높은 광대뼈를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단정해 보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확신에 차 보였습니다. 한 명의 잠재적 기부자를 더 설득하여 프로젝트를 구하기 위해 그녀가 갖춰야 할 모든 것이었죠. 비서가 육중한 나무 문을 열었고, 하퍼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기디언 그레이선은 창가에 서 있었고, 그의 키 큰 몸집은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위압적인 실루엣을 만들었습니다. 6피트 4인치, 약 193cm의 그는 공간을 지배했고, 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통제의 아우라로도 그랬습니다. 그가 돌아섰을 때 그의 회색빛 푸른 눈은 다음 수를 평가하는 마스터 체스 플레이어의 정밀함으로 그녀를 평가했습니다. 콜 양, 그의 목소리는 깊고 교양 있었으며 정중하기에 충분했지만 환영하기에는 부족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그녀가 방으로 세 걸음도 채 걷기 전에 톰 포워드, 우드, 코롱향이 그녀에게 도달했습니다. 그것은 정교하고 비쌌으며 착용자처럼 매혹적이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하퍼는 권유하는 자리에 앉으며 그의 맞춤 제작 톰 포드 수트가 그의 눈에 비치는 강철 같은 결단력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레이슨 씨, 만나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500만. 하퍼는 눈을 깜빡였고 조심스럽게 준비한 그녀의 제안은 입술에서 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디언 그레이슨은 그의 거대한 책상 주위를 걸었고 모든 움직임은 의도적이고 우아했습니다. 그는 수트 재킷의 단추를 풀었고 미래의 그녀가 여러 번 알아차릴 초조함의 징후,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500만. 그는 목소리를 낮추며 반복했습니다. 그게 제 제안입니다. 콜 양의 커뮤니티 센터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콜 양을 위한 것입니다. 방은 갑자기 너무 따뜻하고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하퍼의 손가락이 포트폴리오 위에서 조여졌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는 뒤로 기대어 그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살폈습니다. 저는 다음 달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맨너팔러턴 뮤지엄, 열레갈라, 갤러에 함께 갈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지적이고, 아름답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진정성 있는 사람이요. 눈살을 찌푸리거나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사람이요. 제 좀 더 전통적인 투자자들 사이에서요. 하퍼의 목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날카롭고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레이슨 씨, 저는 사회복지사이지 에스코트가 아닙니다. 저는 에스코트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에는 무언가가 깜빡였습니다. 짜증, 흥미. 저는 사업상 합의를 찾고 있습니다. 하룻밤, 로맨틱한 기대 없이, 조건 없이, 그저 콜 양의 존재, 콜 양의 대화, 그리고 콜 양의 신중함만 필요합니다. 하퍼는 일어섰고, 그녀의 의자가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삶을 바꿀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여기에 왔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500만 많은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콜 양, 그의 목소리는 이제 부드럽고 거의 최면적이었습니다. 그 정도 자금으로 콜 양의 센터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하룻밤 콜 양의 시간만으로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최악의 부분은 그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500만 그녀의 현재 프로젝트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녀가 꿈만 꾸었던 확장 계획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방과 후 프로그램, 상담 서비스, 부모를 위한 직업 훈련, 지난 5년 동안 그녀가 쌓아왔던 모든 것이요. 왜 저여야 합니까? 그녀가 스스로를 맡기 전에 질문이 튀어나왔습니다. 기드온은 일어섰고 크리스탈 디켄터가 오후의 빛을 받는 캐비닛으로 걸어갔습니다. 콜 양은 진짜니까요. 그는 호박색 액체를 따랐습니다. 제 세상은 역할을 연기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콜 양은 사회복지의 전선에서 곧바로 여기에 걸어 들어왔고 자신의 신념을 갑옷처럼 입고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진정성은 드물고 분명히 비쌉니다. 그 말은 그녀의 입에서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때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입술의 곡선이었습니다.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죠. 그는 디켄터를 가리켰습니다. 술 드십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하퍼는 자신의 소지품을 챙겼고 그녀의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레이슨 씨, 당신의 독특한 제안에 감사드리지만 거절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가 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춰 세웠습니다. 콜 양이 싸우고 있는 아이들의 미래가 콜 양의 자존심에 신경 쓸까요? 하퍼의 손이 문고리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의 코코 마드모아젤, 코코 매더머젤, 향수 냄새가 그의 오우드우드와 공기 중에서 섞였고 그녀가 이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던 이상하게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금요일까지 결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다른 준비를 해야 할 겁니다.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고 다시 그를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레이슨 씨, 문이 부드러운 딸깍 소리와 함께 그녀 뒤로 닫혔지만 하퍼의 심장은 로비까지 내려가는 내내 그녀의 가슴에서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밖에서 봄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일깨우는 듯 때렸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떨리는 것을 멈추고 택시를 잡기 위해 세 블록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의 작은 브루클린 아파트에서 하퍼는 창가 자리에 앉아 일몰이 도시를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의 오래된 재즈 컬렉션이 배경에서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마일즈 데이비스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달래줄 무언가가 필요했죠. 그녀는 대학 시절부터 유지해온 습관인 낡은 가죽 일기를 꺼냈습니다. 빈 페이지는 그날의 사건들을 그녀가 이해하도록 기다리며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500만 달러. 그녀는 빈방에 속삭였고 그 숫자는 그녀의 혀에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존심 대 목적. 원칙 대 실용주의.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마치 도시의 하늘에서 별이 태어나는 것처럼 질문들이 그녀의 마음속을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는 금요일까지 결정할 시간이 있었지만 깊은 속에서 원칙과 예의의 모든 조심스럽게 세워진 벽을 지나 하퍼는 이미 자신의 대답이 무엇일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녀가 기도온 그레이슨의 제안을 수락할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인지였습니다. 달러가 아니라 그녀의 영혼의 조각들로요. 천둥이 브루클린 하늘을 가로질러 올렸고 하퍼는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예산 스프레드시트가 그녀의 피곤한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기도온 그레이슨의 제안 이후 사흘이 지났고 그녀는 대안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며 일에 파묻혔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자금 지원 없이는 커뮤니티 센터는 결코 문을 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녀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서둘러 눈물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이봐, 너 며칠 동안 잠 못 잔 것처럼 보여.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 사회복지사인 나일러 토레즈가 김이 나는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밝은 노란색 드레스는 바깥의 우울한 날씨와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털어놔. 뭐가 널 괴롭히는 거야? 아퍼는 커피를 고맙게 받아들이며 풍부한 향을 들이마셨습니다. 말해도 안 믿을걸. 한번 말해봐. 으라일라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책상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레이슨과의 만남에 대한 거지. 그 든수저 CEO가 우리를 거절했어. 정확히는 아니야. 하퍼는 심호흡을 하고 커피가 손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가 나에게 500만 달러를 제안했어. 나일라의 눈썹이 치솟았습니다. 대단하잖아. 근데 왜 누가 죽은 것처럼 보여? 왜냐하면 그게 센터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이야. 적어도 직접적으로는. 하퍼는 컵을 내려놓고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에서 아이들은 위협적인 날씨에도 굴하지 않고 커뮤니티 코트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어떤 고급 갈라에 그의 데이트 상대가 되어주길 원해. 잠깐만. 나일라의 커피잔이 책상에 부딪혔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탐나는 독신남인 기드온 그레이슨이 너에게 그의 팔짱 장식이 되어주는 대가로 500만 달러를 제안했다고. 그런 게 아니야. 그는 엄격히 사업이라고 말해. 그는 자신의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진정성 있는 사람이 필요하대. 하퍼는 친구에게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나일라. 마치 나 자신을 팔고 있는 것 같아. 아니면 내가 똑똑하고 그의 특권을 우리 아이들을 돕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 나일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마테오 기억나? 작년에 위탁보호를 졸업한 아이. 그는 나에게 자존심은 밤에 널 따뜻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어. 때로는 우리가 게임을 바꾸기 위해 게임을 해야 해. 하퍼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가 화면에 번쩍였습니다. 하퍼 콜입니다. 콜 양. 기도온의 깊은 목소리는 예상치 못한 전율을 그녀의 등골에 보냈습니다. 제 제안을 고려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피곤한 눈, 단호하게 굳게 담은 턱내,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잠시 멈춤, 그리고 낮은 웃음소리. 그럴 줄 알았습니다. 오늘 밤 저녁 식사,
8시. 나 베르나르딘, 엘리 버나어딘. 조건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슨 씨. 기드온. 부탁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일 예정이라면 적어도 이름을 부르는 사이는 되어야죠. 전화를 끊은 후 하퍼는 나일라가 씩 웃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봐, 내가 널 준비시키는 걸 도와줘야겠네. 6시간 후 하퍼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네이비 칵테일 드레스를 입고 나 베르나르딘으로 들어섰고 그녀의 심장은 가슴 아래에서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배인은 그녀를 우아한 레스토랑을 통해 기드온이 기다리고 있는 개인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가 일어섰고 잠시 동안 그의 눈에 무언가가 깜빡였습니다. 감상. 아마도 또는 놀라움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톰 포드 수트는 항상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그에게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세련된 겉모습 아래의 취약함의 힌트. 아름다우시네요. 그는 단순히 말하며 그녀의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앉았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조건을 논의할까요? 항상 바로 사업으로 가는군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와인 한 잔을 따랐습니다. 좋습니다. 당신의 조건은요? 그 돈은 적절한 법적 경로를 통해 센터로 직접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투명하고 합법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러죠. 그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것은요? 외모를 위한 필요한 것 외에는 신체적 접촉은 없습니다. 친밀한 것의 암시는 없습니다. 물론이죠. 그의 회색빛 푸른 눈이 그녀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갈라에서는 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왈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슨 씨. 기드온. 그가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많은 것을 다룰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죠. 웨이터가 첫 번째 코스를 가지고 도착했고 하퍼는 그 방해를 이용하여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음식은 절묘했습니다. 섬세한 트러플 소스를 곁들인 부드러운 가리비였지만 그녀는 거의 맛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기드온, 당신이 알아야 할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가 잠시 후 말했습니다. 줄리안 피어스, 주련 피어스, 가 갈라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이름을 알아야 합니까? 그는 제 수석 경쟁자입니다. 뛰어나고 매력적이며 완전히 무자비하죠. 기드온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흥미로운 것을 가져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저는 가져가야 할 물건이 아닙니다. 기드온, 그의 눈이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물건이 아닙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그는 당신을 저에게 접근하는 방법으로 볼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복잡함을 초대합니까? 분명히 다른 행사가 있을 텐데요. 이 갈라는 결정이 내려지고 동맹이 형성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제 회사의 미래는 우리가 주는 인상에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의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이것은 단지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 영향력, 그리고 그녀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디올 소바주, 듀오 세버지를 입고 100만 달러짜리 미소를 짓는 뱀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당신을 매혹하려고 할 것이고 이 합의에서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저를 믿지 않습니까? 저는 그를 믿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몸을 앞으로 숙였고 그의 코롱은 그녀의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줄리아는 사람들의 약점을 찾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퍼, 당신은 제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은 그들 둘 다 탐험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의미로
무겁게 그들 사이에 걸려 있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것을 말하는 겁니까? 당신이 걸어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뒤로 기대어 다른 와인 한 병을 주문하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저와 비슷하다고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눈을 뜨고 전투에 직면하는 것을 선호하죠. 그날 밤 늦게 그녀의 택시가 비에 젖은 브루클린 거리를 누비는 동안 하퍼의 마음은 경주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조건에 동의했고 그가 어떻게든 준비해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고 명확했으며 포트 녹스, 포어트 낙스, 도 접근 가능하게 만들 기밀 유지 계약으로 보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를 잠 못 이루게 한 것은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의 코트를 도와줄 때 기도온의 가면이 미끄러졌던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스친 것, 그녀가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돌아섰을 때의 미묘한 숨들이마심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하퍼는 하이힐을 벗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오버사이즈 나유 스웨트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사업 카드가 그녀의 부엌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고 우아한 검은색 글자가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줄리안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놀이하는 것에 지치면 전화하세요.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매 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놀이처럼 느껴지지 않고 무서우리만큼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퍼는 그녀의 일기를 열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기도온의 손가락이 닿았던 그녀의 뺨을 만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쳐다보지 않을 때 그의 눈이 어두워졌던 방식을 기억하며 줄리안이 다가왔을 때 그녀를 향한 그의 몸의 보호적인 변화를 기억하며 그녀의 전화기가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문자로 울렸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콜 양 내일 게임이 시작됩니다. JP 하퍼는 그 메시지를 응시했고 그녀의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줄리안 피어스. 그가 어떻게 그녀의 번호를 알았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녀가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게임에서 그가 벌써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을까요? 그녀는 기도온의 경고, 커뮤니티 센터가 필요한 아이들, 그리고 실용주의와 원칙 사이에서 그녀가 걷고 있는 야른 선을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폭풍이 마침내 터졌고 비가 창문에 쏟아지며 자연의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하퍼는 그녀의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결과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녀는 한 단어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잘 자요. 줄리안 피어스가 그의 게임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500만 집중해야 할 이유와 한 남자의 회색빛 푸른 눈에서 길을 잃는 것을 피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녀는 그들의 위험한 게임의 규칙을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밤, 그녀는 더 이상 환상이 아닌 커뮤니티 센터에서의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꿈꿀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주 어쩌면, 기도온 그레이슨이 그녀가 보지 않을 때 그녀를 바라보던 방식을 꿈꿀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나일라가 그날 아침 하퍼의 아파트에 도착한 미드나잇 블루 가운의 밑단을 정리하며 주장했습니다. 드레스는 미묘한 우아함의 걸작이었고 상체에 꼭 맞았으며 그녀가 걸을 때 물처럼 움직이는 부드러운 천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야, 내가 그냥 사업이라고 말하는 거 신경 안 써. 그 남자 취향 있네. 하퍼는 전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살폈고 자신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드레스는 그녀의 곡선에 맞춰 특별히 제작된 것처럼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배달에는 메모가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연습 달리기용, 연습 달리기라는 단어는 여전히 그녀의 속을 뒤틀리게 했습니다. 기도온은 갈라 전에 그들의 역동성을 대중에게 확립하기 위해 더 작은 자선 디너에 참석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와인 선택부터 대화 주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상류층 사교 예절에 대한 3일간의 집중 코칭은 그녀의 머리를 규칙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또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네. 나일라가 관찰하며 하퍼의 컬을 우아한 올림머리로 정리했습니다. 눈빛에서 보여. 마치 저녁 식사가 아니라 비밀 임무를 준비하는 것 같아. 하퍼는 섬세한 다이아몬드 귀걸이, 기도온에게서 온 또 다른 배달품을 만졌습니다. 내가 망치면 어떡해? 안 그럴 거야. 나일라는 뒤로 물러서서 그녀의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내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고개를 들고 그들이 내가 아는 것을 궁금해하게 만들어 부드러운 노크 소리가 그들을 방해했습니다. 기도온의 운전기사가 제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어퍼 맨해튼의 고급 레스토랑은 하늘을 배경으로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기도온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키 큰 몸집은 아마도 하퍼의 연봉보다 비쌀 검은색 수트를 입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우아했습니다.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의 표정에 무언가가 바뀌었고 그녀의 숨을 먹게 만드는 그의 눈 주위에 부드러움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워요. 그가 말을 찾으며 잠시 멈췄습니다. 완벽해요. 고맙습니다. 그녀는 그가 내민 팔을 받아들였고 그들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어울리는지 알아차렸습니다. 아직도 이 연습 저녁 식사가 과하다고 생각하지만요. 제 세상에서는 준비에 관해서는 과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그녀를 안으로 안내했고 그의 손은 그녀의 등 아래에서 따뜻했습니다. 게다가 늑대들에게 던져지기 전에 시험 주행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배인은 레스토랑과 너머의 도시를 모두 볼 수 있는 개인 코너 테이블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기드온은 숙련된 우아함으로 그녀의 의자를 빼주었고 하퍼는 그의 코롱 냄새를 맡았습니다. 이제 익숙해진 그 냄새는 그녀를 경계하게 하면서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와인. 그가 목록을 살피며 제안했습니다. 당신이 고르세요. 분명히 그것이 우리 이야기에 더 적절할 겁니다. 작은 미소가 그의 입술에 맴돌았습니다. 눈치가 빠르군요. 좋은 선생님을 두었으니까요. 그녀는 그의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교전 규칙을 모두 명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는 완벽한 발음으로 보르도 와인 한 병을 주문했습니다. 우리는 3개월 동안 조용히 데이트를 해왔고 자선 행사에서 공동의 친구를 통해 만났습니다. 모호하게 유지하되 믿을 수 있게 하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의 일에 대해 물으면 진실을 말하세요. 그의 눈이 그녀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한 당신의 열정은 이 연극에서 당신을 가치 있게 만드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좋은 느낌을 주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세요. 와인이 도착했고 기도는 숙련된 수월함으로 시음 의식을 거쳤습니다. 하퍼는 그의 손을 지켜보았습니다. 강하고 우아하며 그들이 그렇지 않을 때까지는 항상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왔습니다. 기도온이 조용히 말했고 그의 손가락이 유리잔 위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조여졌습니다. 하퍼는 줄리안 피어스가 레스토랑에 들어서자 에너지의 변화가 느껴졌기 때문에 누구인지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걸어 들어가는 모든 방을 소유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의 캐주얼한 자신감은 기도온의 통제된 힘과 눈에 띄게 대조되었습니다. 이런. 줄리안의 목소리는 숙성된 위스키처럼 부드러웠고 그는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기도온 그레이슨이 사업과 즐거움을 섞는 것에 대한 자신의 규칙을 깨다니. 줄리안 기도온의 목소리 톤은 샴페인을 얼릴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네가 이 업소를 자주 이용하는 줄은 몰랐네? 저는 흥미로운 기회를 따라다닙니다. 줄리안의 녹색 눈은 하퍼에게 고정되었고 약탈적인 관심으로 빛났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랑스러운 콜 양이시군요. 당신의 명성이 당신보다 앞서 도착하는군요. 그렇죠. 하퍼는 목소리를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재밌네요. 저는 사회복지사가 당신의 세계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줄리아는 웃었고 그의 눈에는 진정한 기쁨이 춤췄습니다. 오, 저는 그녀가 마음에 듭니다. 기드온. 당신이 당신의 모든 조심스러운 규칙을 깨는 것도 당연하네요. 그는 재킷에서 사업 카드를 꺼냈고 톰 포드가 아닌 디올, 그녀의 와인잔 옆에 놓았습니다. 당신이 그와 함께 놀이하는 것에 지쳤을 때 저에게 전화하세요. 저는 당신의 커뮤니티 센터에 대해 당신이 흥미로워할 만한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겁니다. 기드온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줄리아는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 사랑하는 커플이시여. 그는 잠시 멈췄고 그 위험한 미소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 도쿄 거래에 대해 말인데 자네 숫자 다시 확인하는 게 좋을 거야. 그들은 그가 레스토랑을 누비며 숙련된 수월함으로 다양한 식사하는 사람들을 매혹시키기 위해 멈추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디올 소바주 향은 기드온의 오우드 우드와 충돌하며 영토에 대한 경쟁적인 주장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도쿄에 대해 무슨 뜻이었죠? 하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기드온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당신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합의에 영향을 미친다면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는 와인을 길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줄리아는 게임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가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오게 두지 마세요. 하지만 그는 이미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의 카드는 흰 식탁보 위에서 불타는 것 같았고 값비싼 종이에 쌓인 유혹이자 위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의 나머지는 작은 대화와 미묘한 접촉에 조심스럽게 안무된 춤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기드온의 손은 와인에 손을 뻗을 때 그녀의 손을 스쳤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그녀가 일어서는 것을 도울 때 그녀의 등을 스쳤습니다. 각 접촉은 그녀의 피부를 통해 작은 전기 스파크를 보냈고 하퍼는 그것이 연기의 일부인지 아니면 더 위험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차 안에서 도시의 불빛은 그들의 얼굴에 패턴을 그렸습니다. 오늘 밤 잘했어요. 기드온이 줄리안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항상 이런가요? 모두가 지켜보고, 측정하고, 약점을 찾으려고 하는. 네, 그는 그녀를 마주하기 위해 돌아섰고, 그의 옆모습은 밤을 배경으로 날카로웠습니다.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대답은 너무 빨리, 너무 단호하게 나왔습니다. 센터에는 이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몇 주 동안 당신의 세계를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어둡고 어두운 차 안에서 친밀했습니다. 왜냐하면 줄리안이 옳았던 한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제 규칙을 깨고 있습니다. 왜요? 차는 그녀의 건물 앞에 멈췄지만 아무도 떠나려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눈물처럼 창문을 따라 물방울이 경주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얻으려고 의도하지 않았던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서 느슨한 컬을 빗어 넘겼습니다. 그 접촉은 그녀의 피부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잘 자요. 하퍼, 그녀는 그의 차가 브루클린의 밤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녀의 심장은 빌린 다이아몬드와 디자이너 드레스 아래에서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의 아파트 안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운을 걸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오버사이즈 나유 스웨트셔츠로 갈아입었습니다. 사업카드는 그녀의 부엌 조리대 위에 놓여 있었고 우아한 검은색 글자는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줄리안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놀이하는 것에 지치면 하지만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매 순간이 지날수록 이것은 놀이처럼 느껴지지 않고 무서우리만큼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하퍼는 그녀의 일기를 열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기도온의 손가락이 있었던 그녀의 뺨을 만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쳐다보지 않을 때 그의 눈이 어두워졌던 방식을 기억하며 줄리안이 다가왔을 때 그녀를 향한 그의 보호적인 변화를 기억하며 그녀의 전화기가 문자로 울렸습니다. 좋은 꿈 꾸세요. 콜 양 파란색이 정말 매혹적이었습니다. JP 몇 초 후 또 다른 메시지. 오늘 밤 고마웠어요. 갈라는 우리가 어떤 충격을 줄지 모를 겁니다. 두 남자, 두 메시지, 두 가지 매우 다른 게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 어딘가에서 하퍼는 자신이 조심스럽게 설정했던 규칙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쓰지 않고 일기를 닫았습니다. 가끔 침묵이 어떤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더 맨너팔러턴 뮤지엄 오브 아트은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꿈의 궁전처럼 빛났습니다. 하퍼는 대계단 꼭대기에 서 있었고 기도온이 보낸 맞춤 제작 오스카 드라 렌타, 아스커 더 라렌터, 가운 아래에서 심장이 천둥처럼 뛰었습니다. 드레스는 깊은 버건디 색상의 걸작이었고 복잡한 구슬 장식은 그녀가 움직일 때마다 빛을 포착했습니다. 그녀의 컬은 우아하게 올려져 있었고 귀에 달린 다이아몬드 물방울은 따뜻한 빛을 받았습니다. 숨 쉬세요. 기도온이 그녀 옆에서 중얼거렸고 그의 손은 그녀의 등 아래에서 따뜻했습니다. 아름다워요. 그녀는 그를 살피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턱시도는 흠잡을 데 없었고 미묘한 백금 커프링크스가 빛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턱은 너무 굳어 있었고 그의 어깨는 너무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도쿄 거래.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뺨에서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줄리안의 경고가 완전히 근거 없는 것은 아니라고만 해두죠. 그녀가 더 캐묻기도 전에 그들은 갈라 속으로 휩쓸려 들어갔습니다. 그레이트 홀, 더 그레이트 홀은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뉴욕 엘리트들에게 황금빛을 비추는 동화 속의 무언가로 변모했습니다. 공기는 값비싼 향수, 권력 게임, 그리고 비밀로 가득했습니다. 기드온, 60대의 우아한 여성이 다가왔고 가족 다이아몬드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당신 우리에게 숨기고 있었군요, 여보. 이 매혹적인 생물은 누구인가요? 랭스턴 부인 기드온의 미소는 완벽하고 숙련되었습니다. 하퍼 콜을 소개합니다. 하퍼, 엘레노어 랭스턴, 엘러노어 랭스턴은 몇몇 주요 자선 재단의 이사회에 앉아 있습니다. 하퍼는 그녀의 사교적인 미소 뒤에 숨겨진 여성의 빈틈없는 평가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신다고요. 앵스턴 부인의 어조에는 놀라움의 힌트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퍼는 턱을 약간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브루클린에서 포괄적인 커뮤니티 센터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방과 후 프로그램, 부모를 위한 직업훈련, 그리고 정신건강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랭스턴 부인의 눈이 흥미로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신건강 지원이요. 그것이 꽤 시급한 문제가 되었죠. 그렇지. 더 말씀해 주세요. 다음 20분 동안 하퍼는 커뮤니티 개입 전략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기드온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자부심과 다른 무언가가 그의 눈에서 깜빡였습니다. 훌륭하죠. 그렇지 않나요? 익숙한 목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갈랐습니다. 줄리안 피어스가 마치 마법으로 소환된 것처럼 나타났고 미드나잇 블루 턱시도를 입고 압도적이었습니다. 랭스턴 부인, 제가 이 광경을 춤추러 잠시 빌려도 괜찮을까요? 누군가 반대하기도 전에 줄리안은 하퍼를 댄스 플로어로 휩쓸었고 그의 디올 소바주 코롱은 유혹적인 경고처럼 그녀를 감쌌습니다. 옷을 잘 차려입었군요. 콜 양, 그는 왈츠에 맞춰 움직일 때
그녀의 허리에 단단한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 기드온이 그것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원하는 게 뭐죠? 피어스 씨. 직설적이군요. 마음에 듭니다. 그의 녹색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가 기드온이 제안하는 것의 2배를 당신의 센터에 제안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조건 없이. 가짜 데이트 필요 없이요. 하퍼의 발걸음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원하는 것을 잃는 것을 보는 것이 그 모든 돈의 가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줄리안의 미소는 면도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도쿄 거래에 대해 그를 파멸시킬 무언가를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맘때쯤이면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는 자유낙하 중일 것이고, 그리고 당신은 부수적인 피해가 될 겁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럴까요? 그는 그녀를 우아하게 회전시키며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당신의 전화를 확인해 보세요. 방금 증거를 보냈습니다. 음악이 끝났고 줄리아는 과장된 공손함으로 절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름다운 콜 양 하퍼는 화장실로 향했고 그녀의 손은 떨렸고 전화를 확인했습니다. 줄리안이 보낸 문서들은 그녀의 피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내부 메모, 재무 예측, 모든 것이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의 도쿄 확장에서 대규모 사기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나왔을 때 기드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는 이야기해야 해요.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그를 조용한 벽감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도쿄 거래. 숫자에 뭔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줄리안이 당신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저에게 문서를 보여줬어요. 기드온.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실이라면요. 그는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가 인식하게 된 초조함의 징후였습니다. 숫자의 불일치. 저는 누출이 어디서 오는지 추적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제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줄리안과 공모하고 있습니다.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 합의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이 줄리안의 제안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그 비난은 따끔거렸습니다. 감히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 돈이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믿었기 때문에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사기에서 나온다면 기드온이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의 코롱이 그녀를 감쌌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 저의 모든 것은 한 가지 원칙에 기반합니다. 저는 속이지 않습니다. 줄리안이 게임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그들 사이의 작은 공간에서 전기가 튀었습니다. 잠시 동안 하퍼는 그가 그녀에게 키스할 거라고 생각했고 그가 키스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 뒤에서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랭스턴 부인이 아는 듯한 눈으로 지켜보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방해해서 미안해요. 얘들아. 하지만 기드온, 이사님이 당신을 찾으세요. 도쿄 발표에 대한 뭔가 때문에요. 기드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물론이죠. 하퍼, 가겠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 줄리안의 말이 그녀의 마음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부수적인 피해, 다음 1시간은 억지 미소와 조심스러운 대화의 흐릿함 속에서 지나갔습니다. 하퍼는 공기가 필요하여 발코니에 있는 자신을 발견했고 그때 내부에서 소란이 터졌습니다. 유리문을 통해 그녀는 기드온과 줄리안이 격렬한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보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의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 아름다운 콜 양, 불꽃놀이를 보세요. JP 몇 초 후,
방 안의 모든 전화기가 동시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쿄 문서가 언론에 유출된 것입니다. 하퍼는 기도온의 세계가 실시간으로 무너지는 것을 공포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이사회 구성원들과 이야기할 때 그의 얼굴은 통제된 분노의 가면이었고 그의 손은 옆구리에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방을 가로질러 마주쳤을 때 그녀는 기도온 그레이슨의 얼굴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두려움. 스캔들의 두려움이 아니라 재정적 영향의 두려움이 아니라 그녀를 잃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계약과 합의는 이제 상관없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돈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퍼 콜은 기도온 그레이슨을 구할 것이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도움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관없이요. 군중을 해치고 나아가며 그녀는 줄리안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조롱하는 건배로 그의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고 그 약탈적인 미소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가 그의 게임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녀는 최고로부터 배웠습니다.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벽은 맨해튼 위로 밝아왔고 지난 12시간의 혼란을 감안할 때 불쾌할 정도로 아름다운 분홍색과 금색으로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하퍼는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오스카드라 렌타가운은 기도온의 펜트하우스 사무실 의자에 걸쳐 있었고 비상키트에서 가져온 옷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나일라가 그녀에게 직장에서 보관하도록 주장했던 검은색 바지와 단순한 블라우스는 이 유리와 철골 요새에서 갑옷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기요. 기도온이 그녀에게 신선한 커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의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재킷은 몇 시간 전에 버려졌습니다. 다크서클이 그의 눈에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이사회 회의는 1시간 후에 시작됩니다. 제가 찾은 파일들을 보셨습니까? 하퍼는 그녀의 노트북을 가리켰고 그곳에서 그녀는 밤새도록 수년간의 재무 기록을 분석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녀의 사회복지 배경은 예상치 못한 이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혼란 속에서 패턴을 찾는 데 익숙했고 다른 사람들이 놓칠 수도 있는 종이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네. 그가 책상에 기대어 헝클어진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이 왜 이러는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계약은 이제 무효입니다. 스캔들은 갈라가 그 목적을 달성할 어떤 기회도 없앴습니다. 하퍼는 커피를 내려놓고 그의 피곤한 눈을 마주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가 그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합니까? 무언가가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취약함, 놀라움, 두려움. 왜 여기에 있습니까? 하퍼.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의 사무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 인 빅터 램지. 빅터 램지. 가 이끄는 변호사와 임원팀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빅터가 태블릿을 책상 위에 던지며 발표했습니다. 헤드라인은 사기와 부패에 대해 소리쳤습니다. 줄리안 피어스가 1시간 후에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물론이죠. 기도온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습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을 조율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찾았습니다. 하퍼는 일어서서 메인 화면의 파일들을 불러왔습니다. 도쿄 숫자는 맞지 않지만 줄리안의 문서가 제안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 거래들을 보세요. 그녀가 자신의 발견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동안 방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수백 개의 미세한 불일치, 모든 것이 한 가지 결론을 가리켰습니다. 누군가가 도쿄 거래에 훨씬 이전부터 장부를 조작해왔습니다. 이 패턴들, 그녀는 특정 항목을 강조하며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재정적 학대 사례에서 보는 것과 유사합니다.
누군가 자금을 빼돌리고 있지만 회사의 명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그것을 체계적인 사기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빅터의 얼굴은 잿빛에서 회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거래들의 타임스탬프는 모두 시스템 유지 보수 기간 동안 발생했습니다. 그때는 수석 IT 및 재무 담당자만이 접근할 수 있었을 텐데. 당신처럼요. 빅터. 기드온이 말을 마쳤고 그의 눈은 좁아졌습니다. CFO는 문으로 달려들었지만 기드온이 더 빨랐습니다. 몇 초 만에 보안 요원들이 빅터를 제지했습니다. 당신은 줄리안과 공모하고 있었군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당신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빅터가 내뱉었습니다. 피어스는 저에게 제 급여의 2배, 게다가 그가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를 인수할 때 지분의 일부를 제안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심는 것뿐이었습니다. 하퍼는 기드온의 얼굴을 지켜보았고 배신감이 깊이 새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신뢰했던 사람들, 그가 그의 제국을 함께 건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를 여기서 끌어내고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전화하세요. 기드온이 명령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보고 싶어 할 겁니다. 방이 비워지자 피로가 파도처럼 하퍼를 덮쳤습니다. 그녀는 아드레날린과 커피로 버텼고 그녀가 아직 이름을 붙일 준비가 되지 않은 무언가에 이끌렸습니다. 당신은 놀랍습니다. 기드온의 목소리는 그녀 뒤에서 부드러웠습니다. 저에게는 하룻밤 만에 당신이 찾은 것을 놓친 금융분석가 팀이 있습니다. 저는 패턴을 잘 봅니다. 제 일에서 세부 사항을 놓치는 것은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머무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를 마주하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갈라에서 제 질문에 아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에게 도쿄 상황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더 가까이 다가섰고 그녀는 그의 코록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희미해졌지만 여전히 분명히 그였습니다. 저는 제 평생 동안 사람들을 팔짱거리에 두었습니다. 그게 더 안전한 방법이니까요. 조건도 없고 취약점도 없죠. 그게 당신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요? 미소의 유령이 그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제가 바랐던 것만큼은 아닙니다. 특히 어떤 사회복지사가 제 사무실로 걸어 들어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은 이후로는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그의 머리카락에 있는 미묘한 금색 실을 포착했습니다. 하퍼는 갑자기 그들이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지 그들 사이의 공기 속에서 번쩍이는 전기처럼 보이는 것을 매우 의식했습니다. 기드온. 그녀가 시작했지만 그의 전화기가 뉴스 알림으로 울렸습니다. 줄리안 피어스는 라이브 TV에 출연하여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의 문제의 의혹에 대해 이야기하며 세련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 뱀 같은 놈. 기드온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이야기를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그의 게임에서 그를 이깁시다. 하퍼는 전화를 꺼내 익숙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라일라. 지난 여름에 만났던 기자 기억나? 월스트리트 저널, 올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사람. 우리 부탁할 게 있어. 몇 시간 안에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빅터의 횡령 증거, 피어스 인더스트리즈, 와의 그의 연결,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를 불안정하게 만들려는 정교한 계획. 모든 것이 밝혀졌습니다. 줄리안의 조심스럽게 만들어진 기자회견은 처참하게 역효과를 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의 주가는 안정되었습니다. 이사회는 기드온의 리더십에 대한 완전한 신뢰의 성명을 발표했고 도쿄 거래는 안전했습니다. 하퍼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이 켜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몸은 피로로 아팠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경주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저녁 식사를 하세요.
기드온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녀는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어떤 계약의 일부도 아닙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가 더 가까이 다가섰고,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와 저녁 식사를 하세요. 왜냐하면 저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진짜 당신을요. 제가 사려고 했던 버전이 아니라, 저는 아직 어제의 화장을 하고 있고, 36시간 동안 잠을 못 잤고, 제 머리카락은 이 시점에서 중력을 거스르고 있을 겁니다. 당신은 아름다워요. 그 말은 단순하고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제가 제대로 감사하게 해주세요. 저는 감사를 위해 한 것이 아닙니다. 알아요. 그의 손이 그녀의 손을 찾았고 손가락은 자연스럽게 얽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전화기가 문자로 울렸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콜 양이 1라운드는 당신에게 돌아갔지만 저는 장기전을 합니다. JP 기드온은 그녀의 어깨 너머로 메시지를 읽었고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좋아요. 하퍼는 그의 놀란 시선을 미소로 마주했습니다. 우리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요. 네, 우리요.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저는 샤워, 깨끗한 옷, 그리고 약 12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그 후에는 저녁 식사는 완벽할 것 같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따뜻하고 무방비한 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일할 수 있겠네요. 그들이 그의 기다리는 차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하퍼는 단 며칠 만에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커뮤니티 센터를 구하기를 바라며 이 건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대신 그녀는 기업의 음모, 수백만 달러의 스캔들, 그리고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위험하게 느껴지는 무언가에 얽혀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전화기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나일라였습니다. 아, 너 뉴스에 도배됐다. 가능한 한 빨리 전화해. P.S. 디자이너 드레스는 계속 가질 수 있는 건가요? 하퍼는 살짝 기대어 기드온의 단단한 온기에 몸을 맡긴 채 미소 지었다. 드레스는 이 계약으로 얻은 것 중 가장 흥미롭지 않은 부분이었지만 그건 나중에 할 이야기였다. 진심이에요. 하퍼는 사무실 컴퓨터에 띄워진 잡지 표지를 쳐다봤다. 사진에는 갈라 다음 날 아침 그의 사무실 건물을 나서는 그녀와 기드온이 담겨 있었고 기드온의 손은 보호하듯 그녀의 등에 놓여 있었다. 헤드라인은 사랑, 월가를 정복하다.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 구원의 이면에 숨겨진 로맨스라고 쓰여 있었다. 릴라가 그녀의 어깨 너머로 기대어 씩 웃었다. 아, 36시간 동안 못 잔 사람치고는 정말 좋아 보이네? 근데 더 중요한 건 다 불어. 스캔들 이후 2주가 지났잖아. 키 크고 부자고 잘생긴 그 남자랑 대체 무슨 일이야. 하퍼는 브라우저를 닫았지만 미소를 숨길 수 없었다. 지난 2주는 예상 밖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꿈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던 그 첫 번째 진솔한 저녁 식사 이후 그들 사이에 무언가 달라진 것이었다. 가식은 사라지고 날 것 그대로의 진정성이 그 자리를 채웠다. 천천히 알아가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마침내 계약도 회사 문제도 없이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배우고 있죠. 천천히 릴라가 눈썹을 치켜떴다. 매일 아침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빛나면서 출근하는 이유가 그거야. 하퍼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휴대전화에 기드온에게서 온 문자가 울렸다. 점심 같이 할 시간 되나요? 보여줄 게 있어요. 그녀의 심장이 살짝 뒤집혔다.
신문은 다음으로 밀어줄래? 그녀가 릴라에게 물었다. 업무 호출이야. 오, 이제 그걸 그렇게 부르기로 한 거야. 하퍼는 친구의 의미심장한 미소를 무시하며 가방을 챙겼다. 챕터 8 밀고 당기기. 더 포시 앤드 폴. 밖에는 기도원의 차가 길가에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없었다. 대신 그의 운전기사가 그녀에게 브루클린의 한 주소가 적힌 봉투와 간단한 쪽지를 건넸다. 거기서 만나요. 지의 주소는 그녀의 사무실에서 몇 블록 떨어진 허름한 건물로 그녀를 이끌었다. 노란색 건설 테이프가 입구를 장식하고 있었고 창문은 갈색 종이로 덮여 있었다. 그녀가 다시 주소를 확인하는 동안 혼란이 그녀의 뱃속에 자리 잡았다. 어때요? 기드온의 목소리가 그녀의 뒤에서 들려왔다. 그는 오늘 캐주얼한 스웨터와 슬랙스 차림, 즉 그의 격식 없는 복장이었지만 평소의 정장 차림보다 어쩐지 더 잘생겨 보였다. 폐건물에 대해서요.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의심스러운 무언가로 반짝였다. 더 자세히 봐요. 하퍼는 건물을 다시 살펴보았다. 위치, 크기, 잠재력을 파악했다. 깨달음이 그녀에게 번개처럼 다가왔다. 여기 청소년 센터에서 3블록 거리잖아요. 그녀가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방과 후 프로그램에 딱 걸어갈 수 있는 거리죠. 서류 작업은 오늘 아침에 끝났어요. 그가 열쇠 꾸러미를 꺼냈다. 이건 당신 거예요. 아니, 커뮤니티 센터 거죠. 브루클린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대로 된 투자라고 생각해요. 감정이 그녀의 목을 막았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가 아이들을 위해 꿈꿔왔던 모든 것이었다. 기드온, 내가 이럴 순.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가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향수가 애무처럼 그녀를 감쌌다. 당신이 내 회사를 구했어요. 하퍼. 내가 당신도 무언가를 짓는 것을 돕게 해줘요.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강력한 수요 너머로 그녀가 깨닫기도 전에 그녀를 지켜보고 그녀의 꿈을 배우고 있던 그 남자를 보았다. 이게 당신이 의무감을 느껴서가 아니죠. 이건 그가 말을 멈췄고 그의 눈에 취약한 무언가가 깜박였다.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잘하고 싶어졌기 때문이에요. 키스는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그의 손은 그녀가 소중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처럼 그녀의 얼굴을 감쌌다. 그녀는 그의 입술에서 커피와 민트, 그리고 가능성의 맛을 느꼈다. 그들이 떨어졌을 때 그의 이마는 그녀의 이마에 기대어 있었다. 오늘 밤 저와 저녁 식사예요. 그가 속삭였다. 제 집에서요. 당신에게 다른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또 다른 서프라이즈. 항상요.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듯했다. 그날 오후, 하퍼가 새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을 때 릴라가 그녀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지금 당장 뉴스를 켜봐. 헤드라인은 그녀의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 속보.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 주택 프로젝트에서 조직적인 차별 혐의로 기소되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알림으로 폭발했다. 유출된 이메일, 조작된 통계, 그리고 익명의 소식통의 증언은 그레이슨 부동산 부문의 차별적 관행에 대한 비난의 그림을 그렸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낯익은 얼굴, 줄리안 피어스가 이 의혹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하퍼는 보고서를 훑어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기드온의 개발 계획을 봤어요. 그건 명백히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고 다양한 공동체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어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릴라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미디어에서는 인식이 현실이야. 그리고 지금 당장 그 인식은 보기 흉해. 하퍼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기드온의 개인 전화였다. 뉴스를 켜봐요. 그녀가 즉시 말했다.
이미 봤어요. 그의 목소리는 억제된 분노로 팽팽했다. 이건 줄리안의 복수극이에요. 그는 가장 아픈 곳을 치려고 하는 거죠. 윤리적인 사업 관행에 대한 나의 평판, 그리고 나의 커뮤니티 센터요. 하퍼가 깨달았다.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가 차별 혐의로 기소되면 사회복지 프로젝트와의 어떤 연결도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모든 것을 더럽힐 거예요. 그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정말 미안해요, 하퍼.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이봐요. 그녀는 목소리를 단호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함께해요. 기억 안 나요.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 말해줘요. 잠시 침묵 후 내 사무실로 와요. 소수 공동체에 대한 그레이슨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문서를 가져와요. 우리는 반격할 겁니다. 지금 갈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고 릴라를 돌아봤다. 커뮤니티 조직화에 대한 당신의 모든 연락처가 필요해. 줄리안이 차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에게 진정한 공동체 지원이 무엇인지 보여주자. 이미 문자를 보내고 있어. 릴라가 휴대전화를 빠르게 움직였다. 하지만 조심해, 친구. 줄리안 피어스 같은 사람들은 공정하게 놀지 않아. 나도 마찬가지야. 더 이상은 다음 몇 시간은 정신없이 지나갔다. 하퍼는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했고, 기드온의 팀은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의 윤리적인 개발 관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하지만 그녀를 괴롭히는 무언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유출 문서 속 패턴이 있었다. 그녀는 그레이슨 IT 부서의 보안 영상을 검토하던 중 그것을 보았다. 늦은 밤 건물에 들어서는 낯익은 얼굴, 빅터 램지의 예뽀한 코드를 사용하는 모습. 찾았다. 그녀는 속삭이며 그녀가 갈라에서 보았던 여성, 줄리안의 비서이자 빅터의 전 약혼녀인 세레나 홀트의 화면을 멈췄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문자로 울렸다. 저녁 식사는 취소된 것 같네요. 너무 아쉽군요. 특별한 것을 계획했는데. JP. 또 다른 메시지가 즉시 뒤따랐다. 이메일을 확인해봐요. 아름다운. 오늘 밤 헤드라인이 흥미로울 거예요. 하퍼는 손을 떨며 이메일을 열었다. 거기에 줄리안이 빅터의 횡령을 포함한 모든 것을 조종했다는 증거가 있었다. 하지만 첨부된 것은 다른 것이었다. 지난 2주 동안의 그녀와 기드온의 사진들, 그들이 사적이라고 생각했던 친밀한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명백한 협박이었다. 그녀는 분노가 두려움을 대체하는 것을 느끼며 휴대전화를 응시했다. 줄리안이 그녀를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그는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전혀 몰랐다. 게임 시작이야. 그녀가 답장했다. 오늘 밤 저녁 식사는 취소되었을지 모르지만 하퍼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줄리안 피어스에게 장기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때가 된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에게 그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다. 싸울 가치가 있는 남자, 그리고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명분이었다. 그가 게임을 하게 더라. 결국 그녀는 최고에게서 배웠으니까. 진짜 문제는 그녀가 이길지 여부가 아니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줄리안이 무엇을 잃게 될 것인가였다. 챕터 9 거의 더 올모스트. 세레나 홀트는 값비싼 커피 취향을 가지고 있었다. 하퍼는 맨해튼의 고급 카페 구석 테이블에서 줄리안의 비서가 평소처럼 복잡한 음료를 주문하는 것을 지켜봤다. 3주간의 감시로 세레나의 예측 가능한 아침 루틴이 드러났고 이 패턴은 마침내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정말 확실해. 일라의 목소리가 하퍼의 이어폰에서 지직거렸다. 그녀의 친구는 밖에 주차된 차에 머물며 줄리안이나 그의 경비원이 올 징후를 감시하고 있었다. 아니, 하퍼는 조용히 인정했지만 이게 최선의 방법이야. 그녀는 지난 한 주를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하며 세심한 정밀함으로 기초 작업을 다졌다.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에 대한 차별 혐의는 큰 타격을 입혔다. 주가는 하락했고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으며 언론은 신이 난 상태였다. 하지만 하퍼는 권력 게임에 대해 몇 가지를 배웠다. 그녀는 일어나 네이비색 펜슬 스커트를 매만지며 세레나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같이 앉아도 될까요? 세레나의 완벽하게 유지되던 미소가 흔들렸다. 콜 양, 빅터 램즈와의 관계가 드러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퍼는 앉아서 두꺼운 봉투를 테이블에 놓았다. 아니면 그의 보안 코드를 사용해서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에 야간 방문한 것을 누군가 눈치챌 거라고도요. 세레나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하퍼는 테이블을 가로질러 사진 한 장을 밀어 넣었다. 도쿄 스캔들이 터지기 전날 밤 세레나가 건물에 들어가는 보안 영상이었다. 충성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세레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못된 사람에게 바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요. 한편, 시내 건너편에서 기도오는 다른 종류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가 이사들과 마주했을 때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 이사회실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다. 차별 혐의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가 단언했고 그의 목소리는 그의 제국을 건설했던 권위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인식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소집한 겁니다. 그는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비서는 각 이사에게 두꺼운 폴더를 배포했다. 이것은 지난 5년간의 모든 그레이슨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완전한 기록입니다. 인구 통계, 지역 사회 영향 연구, 지역 사업 보존 이니셔티브,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포괄적이군요. 엘레노어 랭스턴이 페이지를 넘기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내러티브에 맞서기에 충분할까요? 기도오는 작은 미소를 허용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해요. 다시 카페로 돌아와. 하퍼는 세레나의 얼굴에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지켜봤다. 줄리아는 제가 당신을 도우면 저를 파멸시킬 거예요. 아뇨, 하퍼가 몸을 숙였다. 그는 당신이 더 이상 유용하지 않을 때 당신을 파멸시킬 거예요. 그가 빅터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가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세레나에게 다른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번에는 줄리안과 다양한 여성들의 사진이었는데 모두 세레나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당신은 그가 조종한 첫 번째 비서가 아니에요. 하퍼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그를 막는 것을 돕지 않는다면 마지막도 아닐 거예요. 세레나의 손이 커피잔 주위에서 떨렸다. 원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요. 이메일, 녹취록, 그가 두 스캔들을 모두 어떻게 조작했는지에 대한 증거요. 당신이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세레나. 똑똑한 여성들은 항상 그렇게 하죠. 세레나의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저를 쫓아올 거예요. 아니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하퍼가 테이블을 가로질러 손을 뻗어 다른 여성의 손을 부드럽게 쥐었다. 왜냐하면 기도온 그레이스는 자신의 사람들을 보호하니까요. 실수한 사람들까지도요. 몇 시간 후 하퍼는 기도온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에 앉아 맨해튼 위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세레나가 제공한 증거는 치명적이었다. 줄리안의 수년간의 조작이 그가 과소평가했던 비서에 의해 모두 꼼꼼하게 문서화되어 있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기도온의 목소리가 부드러웠고 그가 창가에 있는 그녀에게 다가왔다. 위험하지만 대단해요. 그녀는 그를 향해 몸을 돌렸고 셔츠 소매가 걷어 올려진 그의 모습을 바라봤다. 하루의 전투 끝에 넥타이는 느슨해져 있었다. 그래서 저와 엮인 것을 후회하나요? 더 빨리 그러지 않은 것만 후회해요. 그가 가까이 다가섰고 그의 향수가 애무처럼 그녀를 감쌌다. 기자회견은 내일 아침으로 정해졌어요. 세레나의 증거를 공개하면 줄리아는 끝장이에요. 하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게 당신을 정말로 괴롭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기도온은 잠시 동안 조용했고 그의 회색 파란 눈은 불안해 보였다. 오늘 당신을 지켜봤어요. 내 회사를 구하기 위해, 세레나를 보호하기 위해, 지역 사회 지도자들과 협력하기 위해 일하는 당신을요. 당신은 정말 특별해요, 하퍼.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 계속 궁금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봐요. 그녀는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당신은 줄리안이 그리려 했던 그런 남자가 아니에요. 나는 당신의 심장을 봤어요. 기드온. 커뮤니티 센터에서 세레나를 대하는 방식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의 모든 조용한 순간에서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바닥에 키스했다. 오늘 밤 나와 함께 머물러요. 그 말은 그들 사이에 의미심장하게 떠돌았다. 이것은 더 이상 전략이나 스캔들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에 관한 것이었다. 모든 가식이 벗겨진 진짜 그들에 관한 것이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그녀는 속삭였지만 그가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자 그녀의 결심은 약해지고 있었다. 그건 기다릴 수 있어요. 그의 입술이 그녀의 목을 찾았고 하퍼의 세상은 그의 손길의 감각으로 좁혀졌다. 다른 모든 것은 기다릴 수 있지만 우주에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긴급하게 울렸다. 릴라의 비상 알림음이었다. 메시지는 그녀의 피를 차갑게 만들었다. 지금 당장 뉴스를 켜봐. 줄리안이 방금 세레나와의 약혼을 발표했어. 안 돼, 하퍼가 숨을 들이마시며 리모컨을 찾았다. 모든 채널에 줄리안과 세레나가 완벽하게 사랑에 빠진 모습으로 나왔고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거대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다. 커플 측근 소식통에 따르면 이것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닙니다. 기자가 발표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비밀리에 데이트해왔으며 이는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의 윤리 위반에 대한 홀트 씨의 증언을 더욱 신뢰하게 만듭니다. 기드온의 턱이 굳어졌다. 그가 알았어. 우리가 그녀에게 접근했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았던 거야. 아니요, 하퍼는 화면을 응시하며 세레나의 연기를 지켜봤다. 그녀의 미소와 자세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다. 이건 반격이 아니에요. 이건 도와달라는 외침이에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빠르게 다이얼을 돌렸다. 릴라, 줄리안의 이전 연애 관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줘. 가정폭력 신고 기록, 접근 금지 명령, 모든 걸. 세레나는 단순한 그의 졸이 아니야. 그녀는 그의 포로야. 기드온은 감탄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지켜봤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어요. 하퍼는 타오르는 듯한 굳은 결의를 가슴에 품고 기드온과 눈을 마주쳤다. 이제 게임을 바꿀 때라는 것을요. 더 이상 기업 전술은 없어요. 더 이상 점잖은 권력 게임도 없어요. 그녀는 다른 번호, 엘레노어 랭스턴의 개인 전화를 당겼다. 줄리안이 이것을 개인적인 문제로 만들고 싶다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갑시다. 그의 행동 패턴에 매우 관심이 있을 가정폭력 옹호자들을 내가 알아요. 하퍼, 기드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절박했다. 이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알아요. 그녀는 어깨를 펴고 말했다. 하지만 저는 제 경력을 그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보냈어요. 지금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당신의 신뢰,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개인 경호팀이요.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당신은 내가 아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둘 다 가지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씩 깜박였고 마치 도시의 하늘에서 별들이 태어나는 것 같았다. 내일은 새로운 싸움, 새로운 전략, 새로운 위험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이 순간, 하퍼는 한 가지를 절대적으로 확신했다.
사랑은 줄리안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침내 그를 무너뜨릴 힘이 될 것이다. 챕터 10 모든 것을 바꾸는 재회. 더 리유니언 데트 체인지즈 에브리싱. 서류 봉투가 하퍼의 책상에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릴라가 그 위에 서 있었고 평소의 미소는 단호한 표정으로 바뀌어 있었다. 5명의 여성.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모두 줄리안 피어스의 전 비서나 여자친구였고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나서기에는 너무 두려워했어. 하퍼는 봉투를 열었고 읽으면서 그녀의 심장은 가라앉았다. 패턴은 명확했다. 젊고 야심찬 여성들이 줄리안의 궤도에 끌려들어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고립되고 경력 기회와 미묘한 위협의 조합을 통해 통제되었다. 이 여자, 닐라가 섬뜩한 눈을 가진 여성의 사진을 가리켰다. 소피 베넷, 3년 전 그의 비서였어. 지금은 보스턴의 여성보호소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것과 똑같은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탈출하도록 돕고 있어. 연락해봤니? 그녀는 기꺼이 이야기할 의향이 있지만 직접 만나서 당신에게만 이야기하겠대. 하퍼는 시계를 확인했다. 아침 해가 막 맨해튼 스카이라인을 금빛과 약속의 색으로 물들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보스턴으로 가는 다음 기차를 예약해줘. 이미 했어. 릴라가 그녀에게 기차표를 건넸다. 하지만 친구, 그에게 말해야 해. 마치 그들의 대화에 의해 소환된 것처럼 하퍼의 휴대전화에 기도온의 이름이 떴다. 그녀의 심장은 걱정이 그녀의 위장을 갉아먹는 중에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익숙하게 뒤집혔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따뜻하게 들렸다. 오늘 주식 보고서 봤어요? 아니요. 다른 조사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잠시 멈춤. 세레나 상황이요. 기드온. 하퍼는 용기를 모아 눈을 감았다. 저 오늘 보스턴에 갈 거예요. 줄리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사람이 있어요. 뒤따르는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걱정으로 무거웠다. 경호팀을 보낼게요. 그건 관심만 끌 거예요. 조용히 해야 해요. 하퍼. 그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고 강렬했다. 줄리안이 당신 아파트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우리 팀이 어젯밤 그곳에서 그의 차를 발견했어요. 오사캄이 그녀의 등골을 타고 흘렀지만 그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애썼다. 더 빨리 움직여야 할 이유가 되겠네요. 약혼 발표가 시간을 벌어주고 있지만 세레나는 시간이 부족해요. 적어도 회사 제트기를 준비하게 해줘요. 뭔가 잘못되면 전화할게요. 약속해요. 그녀는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나를 믿어줘요. 기드온. 이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나는 그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을 돕는다고요. 당신을 믿어요. 그 말은 단순한 의미를 넘어 무게를 지녔다. 다만 나에게 돌아와 줘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날것의 감정이 그녀의 숨을 먹게 했다. 항상요. 4시간 후, 하퍼는 조용한 보스턴 카페에 앉아 소피 베넷이 손대지 않은 차를 휘젓는 것을 지켜봤다. 그 여성은 우아했지만 긴장되어 있었고 마치 언제든 도망칠 준비가 된 사슴 같았다. 그는 이제 더 영리해요. 소피아가 마침내 속삭이듯 말했다. 나와 있을 때는 아직 기술을 배우는 중이었죠. 신체적인 멍은 너무 눈에 띄었어요. 이제 그는 아무도 볼 수 없는 흔적을 남겨요. 당신이 보관하고 있는 증거. 하퍼가 몸을 숙였다. 그것을 공유할 의향이 있나요? 소피아의 손이 떨렸다. 그는 그게 나라는 것을 알 거예요. 아니요,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그에 대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하퍼는 휴대전화를 꺼내 그들이 만든 비공개 소셜미디어 그룹을 소피아에게 보여주었다. 이봐요.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이미 참여했는지.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지만
아무도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았어요. 함께라면 그들은 나설 거예요. 수의 힘이에요. 소피아. 그는 우리 모두를 침묵시킬 수 없어요. 소피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하퍼의 휴대전화에 릴라에게서 온 긴급 문자가 울렸다. 911 세레나. 병원에 입원. 피어스 타워에서 사고. 가야 해요. 하퍼가 재빨리 일어섰다. 하지만 소피아, 내가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기차 여행은 고통스러웠다. 하퍼가 릴라, 여성 옹호 단체, 그리고 기도원의 법무팀과 협력하면서 매 순간이 한 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맨해튼 장로병원에 도착했을 때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그녀는 개인 병실에서 세레나를 발견했다. 그녀의 우아한 이목구비는 의심스러운 멍을 남긴 추락사고로 손상되어 있었다. 그가 알았어요. 그들이 단둘이 되었을 때 세레나가 속삭였다. 우리의 만남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 그는 약혼 발표 후에는 아무도 나를 믿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가 틀렸어요. 하퍼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당신의 휴대전화를 봐요. 세레나는 비공개 그룹을 스크롤하면서 눈이 커졌다. 수십 명의 여성들이 모두 같은 악몽의 조각들을 공유하고 있었고 모두 함께 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건 더 이상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하퍼가 설명했다. 이건 그를 영원히 멈추게 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콜 양 줄리안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방을 갈랐다. 그는 문간에 서 있었고 디자이너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었지만 그 아래의 포식자를 완전히 숨길 수는 없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새로운 목소리가 그들에게 합류했다. 기도온이 줄리안 뒤 문간을 채웠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엘레노어 랭스턴이 그와 함께 서 있었고 하퍼가 사진에서 알아보았던 한 여성, 줄리안의 이전 비서 중 한 명도 있었다. 안녕하세요. 줄리안 여성의 목소리는 강철 같았다. 저 기억하세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것은 하퍼가 세레나의 침대 앞에 보호하듯 서며 말했다.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결심한 여성들을 과소평가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수하고 있어. 당신들 모두 줄리안의 매력이 사라지고 어둡고 추악한 무언가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내가 파멸시킬. 아니요, 엘레노어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잘났다. 그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약 30초 후에 모든 주요 뉴스 매체는 당신의 학대 패턴, 금융 조작, 그리고 기업 스파이 행위에 대한 증거를 받게 될 테니까요. 당신의 제국은 모래 위에 지어졌어요. 줄리안. 그리고 이제 밀물이 닥쳤죠. 마치 신호라도 보낸 듯 병원 전체의 휴대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이야기가 터져 나오고 있었고 이번에는 그것을 얼버무릴 수 없을 것이다. 경비원이 당신을 안내할 겁니다. 기드온이 조용히 말했다. 조용히 가는 것이 좋을 겁니다. 당신의 변호사들은 충분히 바쁠 테니까요. 나중에 기드온의 펜트하우스에서 하퍼는 지친 기색과 안도감을 섞은 채 뉴스 보도를 지켜봤다. 전국적으로 여성들이 나서서 생존에 대한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다. 당신이 해냈어요. 기드온이 중얼거리며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우리가 해냈어요.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돌아섰다. 그 모든 여성들, 그들은 단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었을 뿐이에요. 내가 아는 또 다른 사람처럼요. 그의 눈은 그녀를 향했고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알아요. 내가 처음에 그 계약을 제안했을 때 나는 내가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퍼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얼굴을 만졌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제 나는 진정한 힘이 돈이나 통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바닥에 키스했다. 그것은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설 용기를 갖는 것에 관한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줬어요. 밖에서는 도시가 에너지로 윙윙거렸고 최근 기억 속 가장 큰 스캔들이 펼쳐지고 있었다. 하지만 여기, 이 순간에는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기드온이 그녀를 바라보는 방식이었다. 투자나 자산으로서가 아니라 동등한 사람, 파트너, 그가 권력과 사랑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한 사람으로서 말이다. 나와 머물러요.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속삭였다. 이번에는 하퍼가 주저하지 않았다. 때때로 가장 위대한 승리는 게임에서 이기거나 거래를 성사시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때때로 그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붙잡아 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넘어지는 것을 허용할 용기를 찾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때때로, 아주 가끔, 사랑은 가장 강력한 계약이었다. 챕터 11 영원 포레버. 가을이 센트럴 파크를 금빛과 진홍색으로 물들였고 하퍼는 기드온과 손을 잡고 구불구불한 길을 걸었다. 줄리안의 제국이 무너진 지 3개월이 지났고 세상은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 가장자리가 더 부드러워졌지만 어쩐지 그 어느 때보다 더 현실적이었다. 아직 긴장되어 기드온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쥐며 물었다. 커뮤니티 센터 개관에 대해서요. 무서워요.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지만 좋은 종류의 무서움기였다. 내일은 콜 커뮤니티 센터의 공식 개관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절박한 꿈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브루클린의 희망의 등대가 되어 방과 후 프로그램부터 직업훈련, 상담 서비스, 성인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제공하는 현대적인 시설이 되었다. 있잖아요. 기드온이 호수를 내려다보는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벤치로 그녀를 이끌며 생각에 잠겨 말했다. 내가 처음에 당신에게 그 계약을 제안했을 때 나는 내가 통제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하퍼가 눈썹을 치켜떴다. 그의 머리카락 속 금실을 붙잡는 햇빛을 즐기며 이제 나는 어떤 것들은 돈으로 샀거나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그녀를 마주보며 몸을 돌렸고 그의 회색 파란 눈은 강렬했다. 어떤 것들은 오직 얻어내야만 해요. 시원한 바람이 그의 오우드 나무 향수 냄새를 실어 날랐고 가을 공기 속에서 그녀의 코코 마드모아젤과 섞였다. 그들의 첫 만남 이후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들의 시그니처 향기는 변화의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상수로 남아 있었다. 세레나에게서 소식 들었어요. 그녀가 물었고 나뭇잎이 길을 가로질러 춤추는 것을 지켜봤다. 캘리포니아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녀가 시작한 여성 옹호 단체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죠. 자부심이 그의 목소리에 배어 있었다. 재단 지원금으로 내년에 세계 도시에 더 확장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레이슨 콜 재단, 더 그레이선 콜 파운데이션은 기드온의 아이디어였다. 지역 사회 개발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동시에 가정폭력 생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이었다. 그것은 또한 줄리안의 피해자들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그의 방식이기도 했다. 그리고 줄리안은요, 그 이름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게를 가지지 않았다. 아직 세계주에서 혐의로 싸우고 있어요. 기드온의 턱이 살짝 굳어졌지만 소피와 다른 여성들이 제공한 증거가 있어서 그는 이번에는 빠져나가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젊은 커플들이 호수를 가로질러 노젓는 보트를 지켜봤다. 하퍼는 지난 몇 달 동안 변한 모든 삶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와 기드온뿐만 아니라 세레나, 소피,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찾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릴라 말로는 센터 프로그램에 이미 대기자 명단이 있대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생각보다 빨리 확장해야 할 것 같아요. 이미 처리했어요. 기드온이 휴대전화를 꺼내 옆 건물 설계도를 보여주었다. 다음 주에 매입이 완료될 거예요. 일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하퍼는 그를 쳐다보았고
감정이 목을 조여왔다. 협의도 없이 그냥 건물을 살 순 없잖아요. 사실, 할 수 있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하지만 당신이 나보다 그 건물들을 훨씬 더 잘 활용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당신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는 전략적으로 관대하다고 해두죠. 그가 그녀의 귀 뒤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주었고 그의 손길이 오래 머물렀다. 전략에 대해 말하자면 나와 함께 살아요. 그 말은 맑은 가을 공기에 떠돌았다. 그들은 몇 주 동안 이 대화 주위를 맴돌았고 둘 다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다. 당신의 펜트하우스는 아름다워요. 하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집은 아니에요. 알아요. 기도온이 재킷 주머니에 손을 넣어 다른 설계도를 꺼냈다. 그래서 브루클린에 우리를 위한 브라운스톤을 샀어요. 센터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당신 어머니의 재즈 컬렉션과 나의 터무니없는 와인 저장고를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죠. 하퍼의 심장이 뛰었다. 맨해튼을 떠난다고?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갈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 담긴 단순한 정직함이 그녀의 숨을 먹게 했다. 물론 사무실까지 합리적인 통근거리에 있는 곳이 좋겠지만요. 그녀는 웃었고 그 소리는 가을 공기에 밝게 울려 퍼졌다. 역시 실용주의자네요. 어떤 것에 대해서만요. 그는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의 따뜻함이 10월의 한기를 쫓아냈다.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나는 내 마음이 이끌도록 배우고 있어요. 아이들 무리가 그들의 벤치 옆을 뛰어 지나갔고 떨어진 낙엽과 그들만이 볼 수 있는 꿈을 쫓았다. 하퍼는 그들을 바라보며 센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아이들에 대해 생각했다. 네, 그녀는 단순하게 말했다. 이 모든 것에 네라고 할게요. 브라운스톤, 함께 사는 것, 진짜 무언가를 짓는 것까지요. 그녀는 완전히 그를 마주보며 돌아섰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렸다. 물론 그렇겠죠. 늦은 밤을 위해 센터 위에 내 아파트를 유지할 거예요. 재단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그리고 그녀는 용기를 모아 잠시 멈췄다. 그리고 내일 개관식에서 나와 춤을 춰야 해요.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걸 싫어하는 걸 알지만요. 그럴지라도요. 그는 그녀의 얼굴을 연구했고 사랑과 즐거움이 그의 표정에 뒤섞였다. 반대 제안. 내일 당신과 춤을 추겠지만 당신은 나의 데이트 상대, 계약 불필요, 로 그레이슨 엔터프라이즈 홀리데이 갈라에 참석해야 해요. 거래 성립. 그녀는 가능성과 약속의 맛이 나는 키스로 그것을 봉인했다. 그날 저녁 늦게 그들이 곧 그들의 집이 될 곳을 걸을 때 하퍼는 그 공간이 그들의 다른 세계를 얼마나 완벽하게 균형 맞추고 있는지에 놀랐다. 현대적인 주방은 기도온의 요리 완벽주의를 만족시킬 것이고 아늑한 서재는 그녀의 늦은 밤 독서 습관을 위해 설계된 것 같았다. 하나 더 서프라이즈. 기도온이 그들의 침실이 될 곳으로 그녀를 이끌며 말했다. 위를 봐요. 천장은 광섬유 조명의 걸작이었고 완벽한 밤하늘을 재현하고 있었다. 브루클린에서 별을 보는 것이 그리울 때를 위해서요. 그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감정이 그녀의 목을 막았다. 그는 몇 달 전 그녀가 어머니와 함께 작은 아파트 옥상에서 별을 보곤 했다는 대수롭지 않은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사랑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 말은 그녀의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그는 그녀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그녀를 그의 팔로 끌어당겼다. 다시 말해줘요. 사랑해요. 기도온 그레이슨. 그녀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당신이 불가능할 때도, 특히 그때도요.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요. 하퍼 콜. 당신이 나를 사람들 앞에서 춤추게 할 때도요. 밖에서는 브루클린이 평소의 에너지 사이렌과 웃음, 꿈과 결단력로 윙윙거렸다.
하지만 여기, 이 순간,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를 창조했다. 계약이 약속으로 바뀌고 권력이 취약해질 수 있는 힘을 의미하며 사랑이 거래가 아닌 자유롭게 주어지고 감사히 받는 선물인 세계를. 내일은 새로운 도전, 쫓아야 할 새로운 꿈을 가져올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인공적인 별들이 그들 위에서 반짝이는 것을 보며 하퍼와 기도는 성공보다 더 나은 무언가를 찾았다. 그들은 집을 찾았다. 에필로그, 에펄로그, 콜 커뮤니티 센터. 콜 커뮤니티 센터는 아침 햇살 아래 빛나고 있었고 개조된 외관은 실현된 꿈을 증명하고 있었다. 하퍼는 그녀의 새 사무실에 서서 개관을 위해 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가족들을 지켜봤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고 부모님들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흥분된 제잘거림과 뒤섞였다. 모든 것이 준비됐어요. 릴라가 문간에 나타나며 발표했다. 물론 당신이 기드온 그레이슨을 설득해서 맨해튼의 화려한 행사가 아니라 브루클린에서 리본을 자르게 했다는 것을 여전히 믿을 수 없지만요. 하퍼는 미소 지으며 네이비색 블레이저, 그녀가 그의 사무실에서 첫 만남을 가졌을 때 입었던 바로 그 옷으로 이제는 마치 먼 옛날 일처럼 느껴졌다. 를 조정했다. 그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놀라움에 대해 말하자면 릴라가 그녀에게 작은 벨벳 상자를 건넸다. 방금 배달되었어요. 카드에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라고 쓰여 있어요. 안에는 검은색 실크 위에 섬세한 금 목걸이가 놓여 있었고 하나의 완벽한 별 펜던트가 달려 있었다. 하퍼가 기도온의 우아한 필체로 쓰인 쪽지를 읽을 때 그녀의 심장이 조여왔다. 당신이 나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별이라도 붙잡으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노크 소리가 그녀의 감정적인 순간을 방해했다. 엘레노어 랭스턴이 샤넬 차림으로 여전히 우아하게 서 있었다. 언론이 준비되었어요. 자기. 그리고 누가 방금 도착했는지 믿지 못할 거예요. 하퍼는 엘레노어를 따라 메인 홀로 갔고 그곳에는 세레나 홀트가 서 있었다. 그녀는 한 무리의 여성들, 모두 생존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모두 당당하게 서 있었다. 전 비서는 줄리안을 떠난 후 몇 달 동안 변해 있었다. 캘리포니아의 햇살은 그녀에게 건강한 빛을 주었고 그녀의 눈에는 어떤 디자이너 옷도 살 수 없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이걸 놓칠 수 없었죠. 세레나가 하퍼를 힘껏 안으며 말했다. 우리 재단의 서부 지부가 다음 달에 문을 열어요. 완벽한 순환이죠. 군중이 갈라졌고 하퍼는 숨을 들이마셨다. 기드온이 입구에 서 있었고 완벽하게 맞춘 정장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지만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든 것은 그의 표정이었다. 그는 마치 몽상가들이 별을 바라보듯 경이로움, 확신, 그리고 사랑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준비됐어요. 그녀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리본 커팅이. 그 정도는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리본 커팅만이 아니에요. 그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쓸었다. 그 후에 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요. 행사 자체는 연설과 박수 속에서 순식간에 지나갔다. 하퍼는 지역사회, 희망,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믿는 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기드온은 이익만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투자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의 목소리는 그 교훈을 직접 배운 사람의 권위를 담고 있었다. 하지만 하퍼가 가장 기억할 것은 아이들의 얼굴이었다. 그들이 컴퓨터실, 미술 스튜디오, 책과 꿈으로 가득 찬 도서관을 탐험할 때 가능성으로 가득 찬 그들의 눈이었다. 콜 선생님,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12살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손으로 만든 카드를 내밀었다. 이곳을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가 이제 방과 후에 과학 프로그램에 계속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퍼는 소녀의 눈높이에 무릎을 꿇었고 감정이 목을 조여왔다. 이름이 뭐니? 아마라. 아마라. 나는 내가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낼 거라고 생각해.
그녀는 고개를 들어 기드온을 바라봤고 그의 눈은 부드러웠다. 때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증명할 기회뿐이다. 오후는 저녁으로 흘러갔고 센터는 활동으로 윙윙거렸다.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기업 기부자들과 어울렸다. 사회복지사들은 교육자들과 이야기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가능성의 감각이 공기를 채웠다. 조용한 순간, 하퍼는 리모델링 중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인 옥상 정원으로 빠져나왔다. 브루클린 스카이라인이 그녀 앞에 펼쳐졌고 불빛과 꿈의 테피스트리를 이루었다. 당신이 여기에 있을 줄 알았어요. 기드온의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따뜻하게 들렸다. 자신의 성공을 피해 숨어 있는 건가요? 숨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그를 향해 몸을 돌렸다. 단지 당신이 내 사무실에 왔던 밤을 기억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어떤 것들은 자존심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배운 밤이죠. 그녀는 목에 걸린 별 펜던트를 만졌다. 어떤 것들은 모든 것을 걸고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어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왔고 그의 향수가 약속처럼 그녀를 감쌌다. 당신에게 물어볼 것이 있어요. 홀리데이 갈라에 관한 것이라면 이미 드레스를 골랐어요. 갈라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눈은 그녀의 눈을 응시했고 이제 진지했다. 영혼에 관한 것이에요.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작은 상자를 꺼냈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안의 반지는 완벽했다. 다이아몬드로 둘러싸인 독특하고 숨막힐 듯한 아름다운 스타 사파이어였다. 온갖 연설을 준비했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내 세상을 어떻게 뒤집어 놓았는지에 대해, 당신이 내가 권력과 성공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어떻게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하지만 여기에 서서 당신이 만든 모든 것, 당신의 모든 것을 보니 그가 떨리는 숨을 쉬었다. 중요한 유일한 말은 사랑해요. 하퍼콜이에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들 아래에서 도시는 생명으로 맥동했다. 센터 안에서는 아이들이 웃었고 꿈이 뿌리를 내렸다. 그리고 여기 해질녘 보랏빛으로 변하는 하늘 아래 하퍼는 그녀의 시간을 사려 했지만 결국 그의 심장을 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네, 그녀는 속삭였다. 천번 만번 내 키스는 달콤하고 확신에 차 있었으며 약속과 가능성의 맛이 났다. 그들이 헤어졌을 때 기드온은 그의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기댔다. 나와 춤춰요. 여기서요. 지금요. 왜 안 되겠어요? 그가 그녀를 가까이 끌어당겼고 아래 축제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우리는 어차피 관습적인 규칙을 따르는데 능숙하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떠오르는 별들 아래에서 함께 흔들렸고 그들의 이야기는 브루클린 옥상에서 완전한 순환을 이루었다. 계약도, 가식도, 게임도 없었다. 거래와 거래의 세상에서 진짜 무언가를 발견한 두 사람만이 있을 뿐이었다. 랭스턴 부인 벌써 결혼식 계획하고 있겠죠. 그렇죠. 하퍼가 그의 가슴에 속삭였다. 아마도요. 하지만 우리는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녀는 웃었고 그 소리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기드온 그레이슨이 뭔가 즉흥적인 것을 제안하다니. 당신 누구예요? 내 약혼자한테 무슨 짓을 한 거죠? 당신의 약혼자. 그가 그 단어를 음미하듯 반복했다. 내가 당신을 내 아내라고 부르는 것만큼이나 그 말이 좋아요. 그날 밤 늦게 그들은 여전히 이삿짐 상자와 가능성으로 가득 찬 그들의 브라운스톤을 걸었다. 하퍼의 재즈 컬렉션은 기드온의 와인 저장고 옆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의 책들은 선반 위에서 섞였고 그들의 꿈은 그들의 침실 천장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뒤얽혔다. 있잖아요. 그들이 함께 누워 위에서 춤추는 인공 별자리를 바라볼 때 기드온이 말했다. 그 첫 번째 계약은 내가 저지른 최고의 실수였어요. 실수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기 위해 몸을 일으켰다.
나는 매혹적인 여성과의 시간을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의 손가락이 그녀의 피부 위로 패턴을 그렸다. 대신 내 남은 삶을 찾았죠. 하퍼는 부드럽게 키스했다. 어떤 것들은 말로 포착될 수 없고 오직 느껴지고 살아가고 소중히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밖에서는 브루클린이 끝없는 꿈을 꾸었다. 안에서는 사업상의 반대자였던 두 사람이 가장 중요한 모든 면에서 파트너가 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시작된 사무실 어딘가에는 계약서가 서랍 속에 잊힌 채 놓여 있었다. 그것은 별빛과 신뢰, 용기와 선택, 그리고 두 심장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는 힘으로 쓰인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사랑 이야기로 대체되었다. 1년 후, 원 이어 레이터, 그레이슨 콜 재단, 그레이선 콜 파운데이션에 열레갈라는 하퍼가 한때 두려워했던 기업 행사와는 다른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 아이들의 미술 작품이 대규모 걸작들과 나란히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의 벽을 장식하고 있었다. 초대 명단에는 뉴욕의 엘리트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지도자, 교육자, 그리고 옹호자가 된 생존자들이 포함되었다. 벌써 1년이라니 믿어져요. 릴라가 에메랄드색 가운을 고쳐 입으며 기도온이 기부자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며 물었다. 그가 방 건너편에서 하퍼와 눈을 마주쳤고 그 사적인 미소는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뛰게 했다. 어떨 때는 어제 같아요. 하퍼는 그녀의 스타 사파이어 결혼 반지를 만지며 6개월 전 커뮤니티 센터 옥상 정원에서 있었던 그들의 친밀한 결혼식을 기억했다. 또 어떨 때는 그를 영원히 알고 지낸 것 같아요. 재단은 그들의 가장 거창한 꿈을 넘어 확장되어 현재 5개 도시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세레나는 서부 지부를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을 변화의 힘으로 바꾸었다. 가장 최근의 프로젝트인 생존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은 지난달에 시작되어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그레이슨 부인, 낯익은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센터 개관식에서 만났던 어린 소녀 아마라가 이제 키가 더 커져 예쁜 파란 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다. 저 과학 영재 프로그램에 합격했어요. 하퍼는 그녀를 세게 안아주었다. 정말 멋지다. 비록 여전히 나를 하퍼라고 불러야 하지만 말이야. 옛날 습관이죠. 아마라가 씩 웃었다. 그레이슨 씨가 제가 언젠가 재단을 운영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마 그 말이 맞을 거야. 그날 밤 늦게 하퍼와 기도는 박물관의 높이 솟은 천장 아래에서 춤을 췄다. 그의 오우드 나무 향수가 그녀의 코코 마드모아젤과 섞였고 그들의 시그니처 향기는 이제 도전이 아닌 편안함이었다. 행복해요. 그가 그녀의 머리카락에 속삭였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미소 지었다. 곧 그들에게 말해야겠지만요. 그의 손이 그녀의 배 위로 미끄러졌다. 아직 평평했지만 그들의 가장 새로운 꿈을 품고 있었다. 내일요. 오늘 밤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축하하는 거예요. 그들 위로 박물관의 유리 천장을 통해 진짜 별들이 반짝였다. 계약으로 시작하여 영원으로 끝난 사랑 이야기의 증인들이었다. 결국 어떤 거래는 별에 쓰여 있었다. 끝. 후기. 개인적인 윤리적 고민 PS 만약 제가 하퍼의 입장이 되어 가짜 관계를 위한 기도원의 수백만 달러 계약을 받아들이는 도덕적 딜레마에 직면한다면 저는 그녀가 겪었던 것과 같은 긴장, 즉 개인의 진정성 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기회 사이에서 고심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저의 원칙이 저를 상품화하는 것에 대해 비명을 질렀을 것입니다. 관계와 같은 개인적인 것을 거래로 바꾸는 것은 진정성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 선례를 남기는 것에 대해 걱정했을 것입니다. 비록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제 윤리를 굽혔다는 것을 알면서 거울 속 제 자신을 볼 수 있을까요? 다른 한편으로는 위험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500만 달러는 푼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한 공간, 교육,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결코 얻지 못할 기회를 얻게 될 수십 명의 소외된 아이들에게 생명줄입니다. 사회복지에서 당신은 자존심이 빈 배를 채우거나 부서진 가정을 치유하지 못한다는 것을 빨리 배웁니다. 저의 실용적인 면은 일시적인 불편함이 수년간의 고군분투보다 클 수 있고, 영향력이 이렇게 현실적일 때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저는 마감 시간까지 고뇌하겠지만 하퍼처럼 그 거래를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저의 일시적인 자존심의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은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도구이지 족쇄가 아닙니다. 저는 그 돈이 빠져나갈 구멍 없이 아이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확실히 했을 것이고, 그녀가 했던 것처럼 명확한 경계를 설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그 선택의 무게를 감당했을 것입니다. 원칙과 목적이 충돌하는 회색 영역이라는 것을 알면서 말이죠. 무엇이 더 가치 있을까요? 저에게는 아이들의 미래이지만 그것이 쉬운 결정이라고 결코 주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떨까요? 당신은 어디에 섰을까요?